어제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서는 마지막 증인 신문이 진행됐죠. 예상했던 것처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제가 22시 53분과 23시 06분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정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진술한 게 정확하겠습니까? 지금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보통 자기가 쓴 것을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네.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모를 정서했다니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1차장이 메모 작성 장소에 대한 어디서 메모를 작성했냐라는 그 진술을 번복한 것,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모 자체를 다시 받아 적은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와 친구 사이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함께 새롭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의 내용이 뭐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유추를 낳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됐던 당일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탄핵 심판에서 이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 핵심 증거로 채택이 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저는 채택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요. 지금 홍장원 차장이 뭐 어디에서 집무실이냐 공터냐, 뭐 11시 6분이냐, 뭐 10시 58분이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모의 결국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메모의 내용 지금 계속해서 뭔가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 그리고 여인영 그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들은 내용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명단을 어떻게 창조해냅니까?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듣지 않은 거라면은 지금 방첩사에 있는 김대우 전 수사단장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똑같은 명단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람들과 통화했다는 내용 아니면 연락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12월 3일 비상계엄이 열렸던 그 밤 홍장원 차장이 대체 누구로부터 그 명단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소나 시간 이거에 대해서는 뭐 2달 전, 뭐 3달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의 명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결국 내용의 타당성을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메모와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증거를 탄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홍장원 차장의 이 메모 이거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그 명단 작성할 명단을 듣고 체포에 실제 실행한 사람들과 달리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직접 연관성 때문에 탄핵하려고 하는데, 저는 증거를 채택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그리고 이 진술, 메모를 어디서 받아 적었냐, 채널 A에 출연해서 처음으로 진술을 바꿨죠. 이 부분이 과연 증거로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지 아니면 그대로 증거로 채택이 될지 아주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